자,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을 담당하는 공경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전산회계 2급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전산회계 2급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자, 회계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회계의 정의는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계 정보 이용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회계 정보 이용자는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기업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주주가 있을 거고 또 금융기관이나 또 국세청 또 소비자 또 채권자 자 이렇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기업은 뭐냐면 기업에 출자를 해줍니다. 돈을 출자를 해주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갈 거고요. 그 다음 은행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겠죠.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도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또 나중에 이자를 받아갈 거고요. 자, 국세청은 세금 신고를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주죠. 또 소비자는 물건을 사줍니다. 물건을 구매를 해주죠. 그럼 기업은 좋은 질의 제품을 제공해주고 합니다. 또 이 기업 안에는 경영자가 있고 또 노동조합, 우리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기업을 도와주죠. 특히 이 경영자나 노동조합, 즉 근로자는 회사 안에 있으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기업에 남아서 계속 도와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이런 걸 합리적인 판단 또는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은요, 그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를 인식하도록 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가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전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의 정의는 시험에 종종 이런 문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인 시험 출제는 아니지만 시험 출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내용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다음을 보면 그럼 회계의 목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죠. 자,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그러면 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군지는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고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서로 상관 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처리도 하고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자, 회계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종류에는 회계를 기록하는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회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복식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복식 회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복식 회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라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단식 회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가계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콩나물이 뭐 1,000원, 뭐 두부가 2,000원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간단한 기록하고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가계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없죠. 원칙이 없고 그냥 그 손익, 뭐 손실이나 이익을 말하는데 원인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나 기업은 복식회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은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또 상품이나 제품이 회사의 재고가 얼마 있는지, 또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은 얼마가 있는지, 또 우리도 빚을 졌다면 빚이 얼마인지, 채무가 하나로 얘기한다면 빚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식회계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게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표를 보면 단식북이라는 말이 있고 복식북이라는 거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식북입니다. 기업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재산과 자본 등의 모든 변화를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표라는 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전표를 기록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장부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가 전표를 작성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오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면 여기에 다음 페이지입니다.